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여러분에게 메인스트림 뉴스가 전하지 않는 사각지대를 알려주는 미미송 TV입니다. 이제 오늘은 10월 21일이죠. 사실은 이스라엘 종전이 체결된 후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에 트럼프는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 중동의 가자 재개발을 위해서 지금 쿠시너, 그다음에 바이스 프레지던트, 더 벤스, 그다음에 이제는 뭐 제독, 쿠퍼 여러 사람이 모여서 현재 가자의 재개발을 위해서 페이즈 2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트럼프는 젤렌스키랑 17일 날 만나서 오픈 디스커션을 하였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트럼프가 약속한 것은 이제는 종전 평화의 메신저로서 Legacy of Peace를 이루겠다고 이제 트럼프는 1월 20일 날 2025년에 이나그레이션 취임식 때 약속을 한 것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든 전쟁을 보시면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은요 누군가 제3자에 의해서 시작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를 여러분 다이제스트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중동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전함에 있어서 누구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특이한 사실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중동 전쟁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 대통령 그리고 이제 참관인은 유럽인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와 그 다음에 트럼프에 보조하는 사람들 특사 그리고 그 다음에 쿠시너 그래서 중동의 평화회담을 이루어냈습니다. 중동은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1947년, 48년 이후로부터는 계속적인 불똥이 튀는 도화선이 됐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속적으로 그렇죠. 특별히 이제 이것이 시작된 것은 중동의 전쟁은 언제부터 시작됐냐? 본격적으로는 1900년대에 기름이 발견돼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1945년, 그러니까 1902년 기름이 이란에서 발견된 때부터 1945년까지 전 세계를 지배한 액츄얼리 세력은 누구시냐? 중동의 세력은 누구죠? 영국인 것입니다. 영국이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수에즈 운하를 관리했습니다. 또 그동안에 누가 무너졌죠? 오스만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이 터키라고 하죠. 무너지면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근데 여러분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 지역이 전부 다 옛날에 로만 엠파이어의 지역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로만 엠파이어 지역이 이렇게 쇠퇴하면서 서로만 제국이 망하고 동로마 제국이 1453년 이스탄불 무너지면서 그동안 그곳을 지배해왔던 투르키예가 결국에는 인발브되어서 중동 회담이 이루어졌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동안 이것이 서구 중심의 중동 컨트롤, 자원 컨트롤, 그리고 스웨즈 컨트롤에서 무엇으로 넘어갔느냐? 로컬 이집트, 그 다음에 뭡니까?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가장 경계하고 있던 터키. 터키 애도하는 만만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중동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사실은 엄청난 세기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들어가서 이제 카타르에 이제 공군을 이제 공급하겠다 약속을 이미 했죠.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 세력을 키운 후에 중동에 있는 평화 회담이 이루어지고 지금은 humanitarian 그동안 다 부서진 가자를 세우기 시작하는 두 번째 페이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필요한 지원, 뭡니까 그 지원 자금 플러스 지원 의료, 지원 그 의료 복지 이걸 가지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유엔과 같이 일하게 되었죠. 하지만 중동의 평화 조약은 누구 사이에 맺어졌냐? 이건 미국과 중동 사이에 맺어졌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세계적인 변화인 것입니다. 즉 뭡니까? 웨스턴 로만 엠파이어가 400년 정도에 망한 후에 그동안은요 웨스턴 로만 엠파이어가 갈려 있었어요. 뭡니까? 그 에스파냐, 그다음에 포르투갈, 그다음에 더치, 그 다음에 뭡니까? 프랑스, 독일, 바이마르,
신성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영국은 그동안 전 세계를 지난 특별히 1800년 초부터 200년 동안 지배해온 엄청난 세력이죠.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군사적인 세력이 많이 쇠퇴했죠. 그리고 누가 부강했습니까? 미국이 부강해서 1944년 놀만디 이후로는 사실은 모든 군사권은 누구한테 넘어갔습니까? 미국한테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자원과 은행을 가지고 있는 영국이 전 세계를 갖다 뒤에서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전쟁이 있었다. 물론 거기에 영국이 포함되어 있어요. 항상. 두 번째는 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제는 그들의 은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종말이 나고 트럼프라는 새로운 신진 세력이 들어와서 중동의 평화를 이뤄냈다. 근데 영국이 개입이 안 됐었다. 독일이 안 됐었다. 프랑스가 안 됐었다. 잠깐 보시면 서구 유럽의 몰락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서구 유럽의 몰락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아주 오랫동안 강의를 해드렸는데 서구 유럽을 잡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문화는 프랑스, 그 다음에 기술은 독일, 그 다음에 금융은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무엇입니까? Divide and conquer. 해겔의 변증법에 의해서 모든 것을 나누기를 해서 로컬 게릴라전을 일으켜서 이제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나하나 불을 끄기 시작해서 이제 8번째 종전이 이루어졌다. 이거는요. 파워 패러다임의 시프트인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세력이 서구 로마 제역에서 신성 미국으로 공식적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또한 동시에 그들이 지배하던 세력의 파워가 엄청나게 쇠약해지면서 중동에 있는 로컬 파워, 즉 멀티폴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금으로부터는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와 더치 뭡니까? 지난 5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해왔던 해양 세력의 파워가 엄청나게 타격을 받으면서 약해집니다. 즉 결론적으로 G7, 결론적으로 서구 로마, 서구 유럽, 결론적으로 영국의 뱅킹의 파워가 엄청나게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알려드리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투쟁은 이념의 투쟁을 넘어서 이념을 포함한 누구의 투쟁이냐? 대영 제국의 은행 시스템, 그들의 자본 확보를 위해서 이미 섭렵한 지역에 대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노트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반도도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한반도가 일본에게 넘어간 것은 무엇 때문에 넘어갔습니까? 명치유신으로부터 넘어갔죠. 공식적으로 이미 넘어간 것이다. 준비된 전쟁이었죠. 준비된 테이크오버.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까? 더치와 영국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때는 언제입니까? 청나라를 완전히 마약으로 말살시킨 이후에 이미 디모럴라이즈가 됐죠. 영국을 The Great Laws, Brick Laws로 완전히 occupy 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굉장히 강조하는 일은 한반도가 갖고 있는 레즈네일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전략적인 위치에 있다. 어떤 전략적인 위치냐? 대영 제국의 전 세계 확보를 위해서 접수해야 될 두 나라, 두 제국. 그것은 결국에는요. 대영 제국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누구예요? 오소닥스 러시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영 제국으로 떨어져 가는 미국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영화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보리스 존슨이 이렇게 했습니다. This is time to restore the Roman Empire. 로마 제국을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요. 두 세력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싸움이 될 수 있냐? 군사적인 싸움이 아니라 어떤 싸움이 될 수 있어요? 경제적, 자원적, 로지스틱적, 그 다음에 뭐니까 문화적. 근데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뱅킹 싸움인 것입니다. 은행을 잡는 자가 이 모든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는 지금 오늘 아침 이제 화이트하우스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젠 자기가 8번째, 이제 다음에 평화 조약을 만들어내겠다.
그러면 그게 누구일까요? 당연히 이제 우크라이나인 것입니다.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 저번 정권, 윤 정권 때는 누구의 편이었냐면 러시아 친 우크라이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정책이 아니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연히 바이든의 그런 압박을 받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17일 날 와서 지금 젤렌스키가 지금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키예프가 계속 공격을 당하면서 또 뭐를 공격당해요? 그 우크라이나 전체에 가장 중요한 항구 오데사가 바로 밑에 어디 위에 있습니까? 흑해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흑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러시아의 제2 출구입니다. 첫 번째 출구는 발틱의 뭐죠? 이제 스타인그라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출구는 발칸 어디입니까? 바로 크리미아 반도가 있는 곳인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항구가 오데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데사를 만약에 푸틴이 점유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는 도간에 든 쥐가 되죠. 근데 세 번째는 어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이제는 블라디보스톡 태평양 출구. 근데 블라디보스톡은 겨울에 얼기 때문에 어디예요? 낮은 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천혜의 요지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낮은 항은 수심이 11m로서 항공모함에 적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유럽까지 17시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는 매우 전략적인 곳입니다. 또한 바다가 있기 때문에요. 나갔을 적에 흑해처럼 어렵지가 않아요. 흑해는 거기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사실은 역사적으로 러시아의 천적이었던 누가 있어요? 터키가 있어요. 아마 터키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하고 피가 비슷한가 봅니다. 거기 나가면은 우리 보스포러스 해협을 지나자마자 뭐가 있어요? 말마라 해협 있어요. 그 말은 뭐냐? 알도 말마라. 나가면 죽는다. 여기서 이제는 동서양의 전쟁이 가장 많이 났던 에게해와 이제는 지중해가 연결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그들만큼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피들만 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라 그러지만 사실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은 것은 지난 200년 뭡니까? 영국이 어그레시브하게 인도를 접수, 그 다음에 중국 접수, 하고 나서 일본을 사용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극동 러시아를 공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뭡니까? 명치 유신부터 우리의 슬픔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영국이 존재하는 한 그리고 러시아가 존재하는 한 우리는 이 싸움에 끼어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걸 아는 순간 우리는 솔루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10월 17일 우리 트럼프가 이제 젤렌스키가 만나는데 젤렌스키가 요구한 게 뭐였습니까? 이제 탐하학 미사일을 좀 달라. 이제 탐하학 미사일을 가지면 우리가 좀 이길 수 있겠다. 근데 트럼프가 당연히 줄 수가 있지. 근데 트럼프는 사람들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랬다 저랬다. 그 다음에 뭡니까? 변덕이 심하다. 근데요, 여러분,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그 다음에 한국 전쟁, 그 다음에 또 영국과의 수많은 전쟁들, 극동의 전쟁들, 혹은 중동의 전쟁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을 한마디로 주님, 그러니까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정말 어렵지요. 이것을 전략적인 장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포커 페이스라는 거 아시죠? 포커 페이스는 무엇입니까? 짜고 치는 고스톱도 우리가 얼굴에 표시를 안 내야 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기가 같지만 전략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을 계속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의 드린 대로 트럼프는 1월 20일 날 무엇을 선포했습니까? 자유와 사반티. 사반티는 자주 독립 주권 국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수하겠다. 그럼 누구로부터 고수하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글로벌리스틱 오더로부터 고수하겠다. 미국의 독립을 고수하겠다. 그래서 그것을 마가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마가가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크리스천 밸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크리스천 밸류가 그들의 모랄, 사회적인 기준치를 정하게 됩니다. 정의, 그다음에 공의의 기준을 자기가 갖고 있는 종교에 두겠다는 나라가 이제는 미국이죠. 근데 그게 없어질 경우에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만들 수 있죠. 근데 그들은 뭡니까? 미국은 텍스트북을 갖고 있어요. 성경이란 텍스트북에 의해서
자기의 모랄과 doctrine을 정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바로 글로벌리스트라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자기가 사반티를 선포하며 또한 그들이 인발브된 모든 전쟁을 종전하겠다. 물론 이거 제가 붙인 단어입니다. 종전을 하겠다. 그러면 전쟁을 만든 게 로컬입니까? No. 로컬 사람들은요, tribal war, 굉장히 뭐랄까, 과학이 덜 발달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글로벌 사우스는요, 사실은요, 이제는 파워 게임이지 자원 전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곳에 많은 세계 모든 지하 자원은 주로 어디 있어요? 아프리카에 있어요. 중동에 있어요. 그럼 트라이벌 워 뒤에는 뭐가 있냐? 종교나 도그마가 들어가서 이들의 무슨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는데 트럼프는 지금 현재 10월 17일 어떻게 선포했냐? 그러면 타막을 그냥 사가라. 그 타막을 우리가 팔아도 되는데 어떻게 팔 거냐? 사실은 우리도 좀 타막이 모자라. 그래서 타막을 우리가 가지고 좀 있어야 돼.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야? 안 팔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기 나는 he's my friend. 걔는 나 친구야. 나랑 친해. 그 타막 다 그거 다 줄 거야. 근데 결국에는 사가라는 얘기죠. 근데 사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가려면 만드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뭡니까? 트럼프는 바이든 정권하고는 반대로 전쟁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안 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는 3차 대전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랑 전쟁을 막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서구 유럽이 러시아를 쳐들어가는 미슬 포더. 그러니까 러시아에 가면은 코 밑에 있으니까 사정거리 700 키예프하고 이제 모스크바하고 어떻게 해요? 700km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었다. 그럼 나토의 인발브가 된다면 멤버가 된다면 전쟁의 불씨가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전쟁이 일으키려고 하는 서구 유럽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첫 번째 인기가 없어요. 그들의 모든 인기도는 15% 미만입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많은 난민을 끌어들여 갖고 지금 나라가 종교가 바뀌고 있어요. 문화가 바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영국에는요, 기독교를 믿게 되면은 페널티가 대단합니다. 어떻게 대단하냐? 2년에서 3년까지 감옥에 갈 수 있어요. 기도를 해도 갈 수 있어요. 종교의 자유 없어졌습니다. 감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올해서부터 어떤 거냐면 디지털 아이디가 없으면 여행을 못한다. 그리고 스타머가 내각에 있는 기간 28년 동안 어떻게 해요? 디지털 아이디를 사용해서만 살 수 있고 팔 수 있고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No kidding. No kidding. 이건 뭡니까? 전체주의예요. 영국은 오랫동안 전체주의를 연습해 왔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이제 다시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시민들이 반대할까요? Yes, 반대합니다. 영국 시민이 반대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토니 라빈슨이라는 남자가 일어나서 지금 데모하고 있죠. 300만이 모였습니다. 그럼 영국에도 그렇지만 프랑스는 어떻습니까? 르펜이 나와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각자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의 사반티 자주 독립을 EU로부터 원한다. 나토로부터 원한다. 독일도 일어나고 있어요. 더치도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유는 누굽니까?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너희들 계속 국경 열어봐. 다 갖고 와봐. 사람들. 전 세계에서 종교 바뀌어. 문화 바뀌어. 경제 바뀌어. 투표가 바뀌어.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알았던 나라가 아니게 될 거다. 그것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워닝을 어디서 해서 유엔에서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한 달도 안 됐죠. 그래서 트럼프는 강력한 지지를 누구한테 받고 있냐면 헝가리, 그다음에 이태리에서 받고 있어요. 이태리도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자기는 EU에서 탈퇴하겠다. 헝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탈퇴하겠다. 그럼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럽 한 나라가 전 유럽의 인구는 4%입니다. 전 세계. 유럽이 전 세계를 지배한 4% 인구가 유지하기에는 너무 능력 부족이기 때문에 인구를 유입하는 시리아 전쟁. 그럼 시리아 전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플랜드 전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거기를 통해서 민족 대기도 등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에는 그 출생률이요 1.2%예요. 한국은 그보다 더 낮죠. 뭐 에버리지 1.2, 1.7. 그래서 평등하게 인구를 이꼴로 유지할 수 있는 게 1.7인데 모슬렘은 들어오면 아이를 엄청나게 많이 낳습니다. 인구 비례로 이미 끝났어요. 서구는 이미 모슬람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을 유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이제는 아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게 됐죠. 두 번째는 뭡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현재 약 60 밀리언의 모슬렘이 유럽에 들어와 있습니다. 40 밀리언이 무엇을 받고 있어요? 웰페어를 받고 있어요. 지금 뭡니까? 공짜로 키워주고 있어요. 유럽에서.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유럽 사람으로 가는 베네핏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없습니다. 매크론 인기 없어요. 스타머 인기 없어요. 메르켈 인기 없어요. 물론 메르켈은 갔죠. 그래서 이 모든 인기 없는 영국과 그다음에 스타머와 블란서 매크론, 그다음에 독일 머츠 이 사람들은 다 제거돼야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이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강력하게 중동 평화협정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젠 러시아에서 내고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5% 이제 나토 비용 올렸어요. 국민들이 반대하겠죠? 왜냐면 살기가 힘든데 인플레야. 그리고 돈 갖고 어디요? 외국 전쟁에 갖다 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로마 제국에 리볼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대항 세력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독일이었어요. 독일은 아주 영국하고 가까운 나라입니다. 나치도 영국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변증법과 진화론에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가까운 아이디올로지죠. 전 세계를 컨트롤하겠다. 근데 뭐 때문에 전쟁이 났을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은행 전쟁인 것입니다. 영국은 끝까지 은행을 관리해서 자기의 수프림 파워를 유지하기 이용하는데 거기에 반기를 든 나라가 누구예요? 사실은 독일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을 디피트할 힘이 없어서 기술이 너무 발달돼 있어서 잠수함 여러분 보셨죠? UDT 영화도 보시고 뭐 다 보셨어요. 우리 무서운 독일군 정상이 아니죠. 그렇게 싸운다는 거는. 근데 그 정도로 전쟁이 obsessed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쟁을 도와준 나라가 누굽니까? 소련이에요. 소련이 전승전 5월 9일 1945년에 그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놀만디. 그 다음에 6월 6일 날 일어났죠. 그건 누가 만들었어요? 아이젠하워. 그때 루즈벨트가 있었죠. 결국에는요, 영국은 더 이상 자기를 군사적으로 방어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했지요. 그러고 나서 또 뭐를 포기했습니까? 홍콩을 포기했습니다. 홍콩은 언제부터 갖고 있었어요? 그냥 그 뭡니까? 마약으로 중국을 박살낼 때부터 청나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이런 델리케이트한 상황에서 이제는 마지막 결전지 중에 하나인 러시아를 잡겠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크라이나 프락지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있는 젤렌스키가 왜 이렇게 멋대로 미국에 와서 막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그렇잖아요. 그는 댄서예요. 아주 머리가 좋아요. 전략적이에요. 근데 그는 약점을 갖고 있어요. You want me to fight your war. 너를 대신해서 네가 싸우라는 거 아니야. I got it. 근데 뭐야? 돈 줘. 그래서 미국에서 350 빌리언 가져갔죠? 유럽에서 150 빌리언 가져갔죠? 최근엔 더치가 얼마를 줬어요? 600 밀리언, 전쟁인데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더치가 깊이 인발비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1876년부터 시작한 그들의 그러니까 극동 아시아 공략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러시아랑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러시아랑 전쟁을 하지 않기로 언제 결정했죠? 8월 15일 2025년에 그들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한테 지금 기름값을 70불로 내렸다. 그리고 이제 어디야 누구죠? 우리 인도하고 너는 정말 기름 사가지 마. 막 이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이걸 연막작전이라고 그래요.
제가 계속 연막을 쓰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브릭스는요, 사실은 대단한 조직입니다. 근데 브릭스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축 통화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라가 너무 여러 개예요. 나머지는 대영 제국이 지배해왔고 미국이 영향을 받던 서구 문명의 영향을 받은 나라는 이미 스위프트 시스템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쉽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그 약점을 충분히 이용해서 트럼프는 평화를 이뤄내려고 합니다. 평화를 이뤄낼 경우에는 뭡니다. 이제는 러시아하고 유럽의 전쟁이 마침내 마무리가 지게 됩니다. 그럼 트럼프는 지금 가자의 rebuilding 가자, 즉 가자 재개발을 통해서 이미 우크라이나한테 센서를 보내고 있어요. 러시아에게 센서를 보내겠어. 이층 대충 됐다. 네가 지금 현재 러시아가 대부분 땅을 차지했잖아. 그리고 트럼프는 오늘도 발표를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그 젤렌스키 군인이 몇 명이나 죽었어요? 1.8 million, 1,800만 명이 죽었어요. 한국 인구의 3분의 1이 이상 되죠. 죽었습니다. 군인이. 그리고 부상자가 약 20만 됩니다. 이거는요, 비공식적인 넘버가 아니라 거기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넘버인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영토는 20% 이상을 러시아가 차지했죠. 이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Are you kidding me? 도대체 정보를 어디서 받으세요? I don't know. 이건 너무 틀린 정보예요. 지금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유럽하고 지금 내고 할 때 뭐 네가 가져간 땅에서 일부를 좀 내놔. 다 내놔. 러시아가 다 못 내놓겠어. 근데 오늘 날짜를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걸 내고를 해야 돼요. 제 생각 같아서는 키예프를 지키기 위해서 오데사를 지키기 위해서 분명히 내고가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7월 4일 날 2026년 미국 독립정년 250전을 기념으로 해서 진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에요. 경제적인 독립이에요. 은행의 리셋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글로벌 사우스가 무역을 해서 공동 개발해서 멀티폴라의 시대를 이루어 나가는데 자기가 수장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전쟁을 종결하고 그다음에 투표권을 확보해서 2026년 뭡니까? 중간선거의 무조리티가 이제는 공화당으로 돼서 트럼프가 원하는 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것을 위해서 국내 일을 많이 하고 있죠. 어쨌든 트럼프는 지금 2, 3개월 안에 분명히 푸틴과 평화회담을 이뤄냅니다. 유럽도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기름이 모자라. 어디에요? 중동 뺏겼어요. 중동 뺏겼습니다. 중동 사람은 다 누구 편이에요? 미국 편이에요. 아닙니다. 트럼프 편이에요. 미국 편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모든 전쟁, 중동 전쟁, 특별히 중동의 범이라는 명목으로 누가 일으켰을까요? 그건 여러분 숙제인 것입니다. 누가 돈을 댔는지, 왜 돈을 댔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거기 지금 이제 영국의 개입 없이 중동 평화를 이뤄냈다? 그럼 기름이 누가 컨트롤하죠? 미국의 말에 의해서 기름이 컨트롤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No more English power, no more English influence가 시대가 열렸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2026년 10월 13일 기준으로 열린 것입니다.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트럼프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도 같은 너희가 양쪽 다 내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영토도 대충 지금 러시아가 끼어 들어왔는데 그 반반씩 나누고 그다음에 내가 그 평화 회담을 하게 되면 내가 우크라이나를 리빌드 해주겠다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러면 지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 가서 항구를 갖다 100년 계약을 미리 스타머가 맺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25년 트럼프 이나규레이션 약 직전인 것입니다. 근데 트럼프가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승리의 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겼어요. 누구를 향해서 이겼습니까? 글로벌리스트 본부 영국을 향해서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영국, 프랑스, 독일의 자원이 특히 석유 자원이 지금 공급선이 엄청나게 어려운 상태죠.
경제가 어렵죠. 이민이 너무 많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죠. 유엔에 가서 공식적으로 공격했으니까 너희들 망한다. That's gonna kill you. 너를 죽일 거야. 그건 그 사람들이 죽인다는 뜻 이전에 무엇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이코노믹 부담. 왜? 외부 사람을 다 끌어들였는데 그들을 다 먹이고 입히고 살려야 됩니다. 보조를 해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투표권이 넘어가는 거죠. 여기다 경고를 트럼프가 유엔에서 오래 했습니다. 약 한 달 전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전쟁 마무리, 러시아 전쟁 마무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는 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까? 1,80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8 million people, 1.8 million. 그러니 1.8 million이 지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요. 노인네 가서 싸워요. 50살 먹은 사람. 그리고 1대 10입니다. 시체를 교환하자. 죽은 사람 교환해도 거의 20대 1이에요. 이런 무지무지한 무서운 그러니까 자살골. 그 다음에 뭡니까? 젤렌스키가 그 유명한 비리 350 빌리언을 받았는데 자기가 다 안 받았어. 3분의 1만 받았어. 3분의 1을 누가 받았을까요? 트럼프가 이제 어디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에서 킥백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컨그레에서 킥백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를 트럼프가 분명히 올해 안에 찾아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보너스가 있어요, 여러분. 보너스를 알려드리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요번에 지금 현재 미국의 폴리나 루나라는 아주 뭡니까 서구 출신의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하원 의원이 있습니다. 그 하원 의원에게 푸틴이 하나의 보너스를 줬어요. 그것은 뭐냐? 350페이지에 달하는 존 F. K 살인의 사실 전모의 서류를 전달해 주겠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푸틴은 다 알고 있어요. 1월 6일 사건도 알고 있어요. 미국이 우라늄 20%를 팔아먹었죠? 누가 팔아먹은지는 여러분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에 팔았어요. 근데 돈 받은 사람이 누군지, 의회에서 누가 찬성을 했는지, 이거는 뭐죠? 국가의 군사 재산이에요. 의회 없이는 팔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약 1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을 이제는 푸틴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거짓말로 영국 애들이 휴전 GPS가 러시안 다스를 만들어서 나를 코너로 계속 몰았지. 이제는 내가 하나씩 줄 거야. 이 얘기죠. 그 말은 뭡니까? 2026년 중간선거에 트럼프가 이길 게 확신이 있다는 거죠. 확신이었으면 얘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무서워서 줄 수가 없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푸틴이 350페이지에 달하는 존 F. K 암살 사건에 대한 모든 파일을 지금 폴리나 루나에게 전달해 주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론은 모든 전쟁은 대영 제국이 말베되어 있다. 트럼프는 이것을 종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거기에 마지막 뭡니까? 그 전쟁터가 어디냐? 러시아다. 러시아가 지금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런 상황하에서 종결하겠다 선포하면서 러시아가 보너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요 007 영화보다 더 흥미진진한 얘기죠. 물론 많은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흥미진진하고 말하기는 뭐라지만 여러분께서 필수로 아셔야 될 지금 뭡니까? 전쟁의 종결 시대가 도래했다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